지금 이제 우리가 중급도 아니고 사실 초급들도 아닌데 딱 개념을 잡아놓고 보면 제일 먼저 무조건 그 하늘에 있는 것, 천에 있는 것은 요것은 그 무조건 명을 쓰는 걸로 본다. 유명. 그래서 공증된 거, 공증 이걸로 해가지고 천간에 무슨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는 무조건 공중으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은 항상 그 현실, 바꿀 수 없는 나의 환경. 그래서 하늘의 뜻이 아무리 고귀해도 땅의 뜻이 봄이면 봄인 거라 그냥. 그죠? 그래서 요것은 현실에 드러나 있어서 이제 내가 활동의 무대나 활동의 공간으로 삼아간다는 거죠. 활동의 공간. 그래서 자기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그 무엇을 통해서 봤느냐 하면 12운성을 통해서 관대, 그죠? 록, 제왕, 쇠 이런 식으로 쫙 펼쳐질 때는 자신의 뜻을 땅에 이룰 만한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절, 태, 양지 요런 자리에 들어가면 끊어진 몫과 같아서 사실은 그 뜻을 펼쳐내기가 어렵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장간은 뭐냐면은 이 장간은 이 속에 숨어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지장간은 요 속에 세계에서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다가 결국은 어떤 환경이 왔을 때, 예를 들어 이 신이란 게 요 속에 딱 지장간에 숨어 있다가 신유술이라고 하는 어떤 그죠 해자축이라고 하는 요런 환경적인 부분이 오면 드러나서 지가 활동을 또 해요. 그래서 요 신이 여기서 장생하죠. 그죠?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요 구간 내에서 딱 신이 튀어 올라와서 활동을 하다가 또 인묘진이라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면 도로 그 모습을 감춘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어떤 논리로 보면 이런 거 비슷해요. 을일주인데 을축일주다. 그러면 이 을축일날 태어난 사람이 다른데 이제 다른 글자 없다 치고 이 신이 요 속에 숨었죠. 개, 신, 기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을중에는 신금을 잡았다. 그럼 요건 항상 대기 상태나 어두운 곳에 이렇게 딱 갇혀있는 모양이니까 이 사람의 남편은 활동력이 작고 소극적이고 고래 살아간다라고 기본적으로 딱 잡고 있다가 요렇게 살면 그만인데 꼭 어떤 운에서 신유술 하면 요런 게 딱 튀어나와서 남편이 사업할 거라고 이제 튀어나와서 자꾸 설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신이 안에서 쪼그리고 있다가 어느 날 환경이 보이 신이 나설만 하거든요. 그러면 요 신이 튀어나와서 무대 밖으로 드디어 여기로 등장을 하는 거라. 자기가 등장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팔자에 원래 쪼그려 있어야 될 사람이 환경이 좀 왔다 해서 드러나면 꼭 뒤에 이제 그 뭐 한번 살짝 아무거주고 또 인이 오면서 나는 그게 아닌갑다. 원래 내 업은 이건갑다 하면서 보러 딱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캐치해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눈에서 촥 펼쳐졌다 닫혔다 펼쳐졌다 닫혔다 항상 이게 연습이 돼 있어야 되고, 이거를 애울라 하면 힘이 드는데 팔자를 자꾸 풀어보면 팔자 쓸 때마다 뭐 이렇게 자꾸 갑, 오, 병, 기, 정 이런 거 쓰다 보면 한 100명까지 안 봐도 이게 벌써 습관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장간의 변화가 대기되어 있던 뭔가가 하는구나 하는데, 누가 어제 내보고 물어보게 이 사람 바람 피우겠나 안 피우겠나 물어보더라고요. 기해일주고 개축생이고 남자인데 개축생이고 기해일주고 여기가 뭐였더라? 자월, 갑자월 그러면서 유신, 갑자월, 유신, 개유시가? 개유시 맞아요? 갑자, 을축, 병정이, 무신이사, 병신, 유신, 개유 맞네. 하여튼 간에 개유,
계유나 아니면 갑술시쯤 이랬는데 올해 딱 병술년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관이 이렇게 딱 드러나 있는데 여기 짝을 만날 만한 게 이제 사실은 나타났다. 그래서 아마 안 피우겠느냐 이랬는데 거의 물증이 확실한 단계에 있다 이러는데 이게 왜 합의되는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요 유를 그냥 신으로 보는 거예요, 신. 그러면 병신이 합의되는데 내 식상, 내 생식기가 요것과 짝을 이뤄서 이제 뭐 그 어떤 그 애정사가 발생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을 해 보는 거죠. 근데 아르케는 가만히 쳐다보다가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무인, 을축, 요 을축 맞다. 이걸 가만히 쳐다보다가, 야, 이 사람, 이게 여잔데, 이 사람 남편 바람 피우겠네. 그냥 문득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 을축일주에, 그죠? 개신기가 있는데, 요 지장간에 보면, 무병갑이죠. 무병갑이죠. 그래, 이래 있다가는, 요 남편이 안 보이는 이면 공간이죠. 여기가 지금 지장간에 안 보이는 공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에도 하나 하고, 밖에도 하나 이렇게 합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바람 피우겠구나 했는데, 뒤에 그 이야기를, 바람 문제 때문에 왔는 거라, 그냥.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지금 이 술년이니까, 그죠? 이게 자꾸 뭔가, 한 자리에 꼼짝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설치려고 하는 그런 속성도 더 강하게 있겠어요, 이제. 천간적으로도 올해 병술년이 올라와서 자꾸 짝을 이루고 싶은 뜻을 자꾸 가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장간 가지고 이제 어떤 분석을 하는 연습은 이제 자꾸 이제 이게 숙달만 되고 이러면 여러 가지 논리들을 익히면서 또 이제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 지장간이라도 예. 지장간에 안장된 것도 세력이 강한 또 예. 그런 경우도 그 힘은 없습니다. 가차지 없다. 아니요. 예를 들어서 술년이다. 술년인데 여기 뭐 을이다. 그죠? 을술은 없으니까 그죠? 여기 뭐 이래 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요 술중에 신정무가 들어왔죠. 그지? 술중에 신정무가 들어왔는데 이 신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신년, 유년을 거쳐서 이 유의 여기가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이 자체가 금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신은 굉장히 세력이 있게 올라온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을의 입장에서 볼 때, 서방을 만났는데 이 서방의 본 집안은 부잣집 집안이다. 온 곳이. 그런데 술중에 숨었으니 활동력은 극히 미미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필요 없이 그대로 읽으면 그대로 이대로 해석이 돼요, 실제로. 왜냐하면 암장되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은 바깥 공간에 안 나가고 안에서 뭔가 자꾸 쪼물딱거리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연구직, 전문직, 뭐 교수직 이런 식으로 아주 소극적인 모양으로 살고 있는데 원래 집안은 빵빵한 사람이고 신이 어디 또 있노? 축에 있는 건 뭐냐면 이게 해자축에 있는 신금은 딱 그거라요. 완전히 저쪽에 요 똑같이 을일주인데 이 축중의 신금을 만난 남편이다 하면 저 도인 같은 남편이 있거든요. 저 보면 딱 역전에 이렇게 탁 있다가 딱 기차 올 때 되면 깃발 탁 떨어졌다가 내려오고 아니면 등대 지키면서 맨날 등대 지키고 앉아 있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해석이 틀리죠. 술중 신금 틀리고 축중 신금 틀리고 천간에 신이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이 여자의 남편은 뭔가 공직이나 명예에 관련된 일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지지에 유가 깔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다. 왜? 자기의 뜻을 땅에 이룰 수 있으니까. 천간에 없고 땅에만 있다. 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 사업의 속성이나 어떤 그 활동, 명을 다루는 게 아니라 실물을 다루는 행위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냥 그림처럼 그냥 그림 보고 그림대로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저번에 그 토도 다 틀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토의 모양처럼 이것도 지장간도 하나하나 그런 식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을이 강한 지장간은 어디에 있겠느냐 하면, 그죠? 진이 있잖아요. 그죠? 진 중에 을목은 엄청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묘라고 하는 이 묘의 여기가 넘어서 여기로 넘어온 거니까. 을이, 그래서 진을 갖다가 왜 뭐라고 하냐면 반은 목, 반은 토고, 그죠? 그 다음에 4,5미, 그러니까 진의 반부터 4,5미를 지날 때 토 역할을 하고, 진의 반은 목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신유술이 되면 이 진이 신자진과 물이 지어서 슬 허물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도 아니고 토도 아니고 수처럼 이렇게 또 놀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처로 쓴다. 목날 태어난 사람인데 이렇게 진을 갖고 있다라면 이는 인묘진년에는 이 여자가 비경겁제 짓을 자꾸 할 거고, 자꾸 뭔가 돕내 뻐르는 일을 자꾸 할 거고, 4,5미 때는 예쁜 짓 빵긋빵긋 해사면서 밥도 잘해주고 이러다가 신유술년이 되면 또 딴짓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대로만 그 글자를 쓰고 있는 글자대로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격용으로 하면 결국 목용신이라면은 다 포함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목용신 하면은 갑, 을, 인, 묘, 미중을, 진중을, 그죠?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조금 전에 지금 남편이 예. 그 무수 안에 신을 지금 남편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다른데 이제 특별히 없다라고 보고. 그렇죠. 다른데 있으면 시간적으로 여기서부터 먼저 연애를 해서 요렇게 시간적으로 간다 보고, 요게, 여기 있으면 일찍 하는데 명을 쓰는 사람이다. 요때 하면 이제 적당한 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요 기간을 어느 정도 잡냐면, 옛날에는 농사를 짓고 하면서 그 연세들이 보통 한 60대에서 보통 돌아가셨으니까, 옛날에는 요거 하나를 15년씩 정도로 잡았어요. 이것도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요즘은 최소 80은 산다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20 정도로 잡으면 돼요. 20년 정도. 그러니까 요때에 있는 건 너무 어릴 때 있으니까 자주 쓰는 경우는 잘 없다 보고, 보통 월에 있는 것을 제일 이제 적당한 때로 보는데, 요런 데 안 드러나고 요렇게 참 애달프게 축자 요런 거 하나 들었다. 뭐. 뭐라고 해주느냐, 이제 결국은 너희 남편은 나와서 사업만 하지 말고 그냥 조용하게 하던 짓이나 열심히 하고 살아라 캐라. 예, 요런 것도 이제 그런 것도 있죠. 뭐 택시 운전 이런 것도 그냥 그거잖아요. 지게꾼이잖아요. 그냥 비가 오면 그냥 쉬고 좀 날 맑으면 차 몰고 나와가서 망할 것도 없이 그냥 돌아다니고 그냥 하늘 벌어오는 것도 안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또 뭐 신살적으로 어떻게 되면 공망이 되면 뭐 이런 것들을 뒤에는 이제 다 그걸 부각을 한다는 거죠. 그 경험만 많이 쌓이면 오히려 자기 논리가 우리 이론 위주보다 실기로 많이 해본 사람들이 더 잘해요, 사실은 보면. 왜? 자기들은 자꾸 해보면서 틀려도 보겠지만은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이럴 땐 이렇더라 하는 거죠. 아까도 그래서 내가 사주를 물었는데 안 그렇다 이라니까 내가 만세력을 찾아보더라니까. 그러니까 사주 뽑은 게 약간 잘못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하여튼 지장간에 대충 큰 개념은 아시겠죠? 결국은 뭐 이 팔자 본다는 것도 교경 없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책도 없고, 노련한 영감님들은 알아요. 자기들이 알고는 있는데 자기만 알고 안 가르쳐줘요. 절대. 책에 격국 용신상 뭐 갑을 시용하고 뭐 목을 시용하고 해가지고 뭐 말만 하지
자기는 따로 저런 식으로 쓰고 있다니까요. 그런 책 자체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접근법 자체가 사실 좋은 거고, 이 육친론 이제 오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육친만치 좋은 게 없는 게, 이 육친은 이제 진짜로 왜냐하면 그 육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운동성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삶의 형태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느냐, 내가 있다 그러면 우행적으로 목, 화, 토, 금, 수, 비경급제 이런 거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수업 들으신 분 중에. 그래서 뭐 그런 건 사실 뭐 찾는 법은 제외를 하고, 결국은 나하고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이것에 이제 그 어떤 방향 설정이 되는데, 뭐든지 한쪽으로 쏠렸다는 것은 그 방향성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토가 많으면, 그죠? 여기서 이제 육친적인 게 뭐냐면 두 개로 쪼개서 음양적으로 쪼개놓은 거라는 거죠. 그죠? 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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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양. 결국 이렇게 쪼개놨는데, 일반적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다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아는 내용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형태를 빨리 그 팔자를 보는 순간에 형태를 빨리 읽어내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니는 편제 몇 개, 정제 몇 개 딱딱딱 체크를 하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재성이 발달했구나, 관성이 발달했구나, 인성이 발달했구나를 빨리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 형태 자체가 저번 주에 했던 우리 직업적인 분류를 할 때 식재냐, 관인이냐, 간단하게 빨리 찾는 도구의 하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개념에서 뭐냐면은 방향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게 예를 들어 내가 갑이다 하면은 갑이다 하지 말고 나다, 난데 인, 관, 그 다음에 식, 재. 사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책대로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설명의 방법 중에 가장 빠져버린 게 뭐냐면, 결국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표거든요, 이게. 이것을 머리에 딱 박아놔 버리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빨리 뭐라고 하여튼 내가 뭐 내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뭐든지 음양작용이거든요. 내가 왜 태어났느냐 하면, 그죠? 내가 왜 태어났느냐 하면 먹을 것이 세상에 있어서 태어났다. 그 먹을 것이 뭐냐면 재나 관이냐거든요. 재나 관을 하나에 보면, 큰 음양에서 보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음양의 관계가 되죠. 멀리서 보면. 그 다음에 요렇게 음양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인과 식은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과 식이 조화를 맞추는 것, 요것도 음양의 관계가 되고, 팔자에 뭐가 많다 이러면 순간적으로 반대를 딱 봐야 돼요. 금이 많으면, 식이 많으면 관이 있느냐를 퍼뜩 바꿔야 돼요. 없죠? 그러면 허물어진 거라. 그 다음에 인과 제도 이랬단 말이죠. 이거를 갖다 옛날 사람들이 표현을 참 하게, 그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없었겠지만은, 옛날식 방법이 뭐냐면, 이런 것도 따위려 놓는다니까요. 그래갖고, 옛날 책 보니까 이렇게 해놨대요, 이렇게. 재임, 불에. 이래갖고, 재와 인수는 서로 뭐 구애됨이 없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해놨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간단한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옛날식 표현이 우리한테 익숙지 않아서 해석에 뭔가 대단한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깊은 뜻은 맞는데, 이 자체를 음양의 관계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암 무당식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봐요. 그냥 딱 봤을 때 식상만 있잖아요. 반대가 없다. 네 과부다 이래도 돼요. 서방님이 있는데요. 살아봐라. 왜냐하면 음양의 조화 조건이 없이 양운동이 순간적으로 이게 식이라고 하는 식운동이 딱 일어났다. 이것을 잡아주는 게 없으면 바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소멸돼 버려요. 그러면 뭐냐? 관이 없어도 과부다. 식이 없이. 남편이 있는데요. 시끄럽다. 얼마 못 간다. 식의 조화 없이는 관이 그 자리를 계속 지켜서 오래 연결성을 못 가져요. 그래서 이 음양관계라고 하는 그냥 쭉 짝대기 직접 꾸는 게 아니고 팔자를 봐서 이 사람이 지가 아무리 내 조직 사회에 잘 다니고 있다 해도 이것에 조화 없으니 고관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이 없어니 과부다. 왜 그러냐면 그 짝을 이루기에 그래 어렵다면 실제로 한번 평생을 크게 큰 눈으로 보면 돼요. 왜냐하면 관이 나와 연결되는 소통 구간이 없다는 것은 이 남자의 애정이나 이게 쉽게 말하면 관에서 그 생식기예요. 생식기. 나와 짝을 지어주는 생식기의 역할인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뭔가 허결한 삶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무조건 걸리게 돼 있거든요. 니는 아니다. 우기도 나는 그래 본다. 근데 실제로 그래 쭉 살아보면 그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그 생명력을 유지시켜주는 이 역할들이 오래 안 간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 운에서 딱 들어와도. 그래서 제가 만든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이론을 해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은, 이제 운명론 중에서 실제 이거는 관찰이 돼서 하는 건데, 팔자에 아주 미관, 그러니까 관은 있고, 뭐, 식이 없다, 인이 없다, 이런 거는 처음에 뭐 99 공문 갔다. 별 문제 없어요. 저런 게 있건 없건. 그 관을 벼슬로 치면, 그죠? 있건 없건 소용이 없는데, 어느 날 자기가 결재권이 강해지는 모양으로 가고, 높은 고위로 간다. 이때는 세상의 풍파를 맞는다 보세요, 그냥. 맞는단 말이죠, 이때는. 근데 보통 미관이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 관이 공망 맞아도 낮은 자리에 있을 땐 공망의 해가 없어요. 그러다가 고위로 갈 때 팍 생기거든요, 그게. 근데 그래서 보통 참 처절한 인생들은 저런 부분에서 면제도 시켜준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뭐냐면 추론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이제 뭐냐면 이 인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기서 이렇게 생식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어떤 상생의 역할을 가진다면, 그죠? 상생의 그 역할을 가진다면 인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관과의 어떤 기운적 교류 역할을 해주죠. 인성이 재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팔자에 재성이 많다. 그러면은 팔자에 재성이 많으면 인이 있는지 빨리 봐야 돼요. 인이 무력하다면 니는 금고는 있는데 금고에 돈이 딱 차도 돈이 안 지켜진다. 이것은 열쇠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재성이 확 왔다가 인성이 탁 무너지면 이 재성이 득 들어왔는데 인성이 약하면 순간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세월은 오겠죠. 왔다가도 안 지켜진다니까요, 이게. 이것이 그래서 뭐냐면 무형의 문서라든지 권리 이런 것으로 가게 되는 이유거든요. 그 다음에 식을 바로 음양관계로 이것도 조절해 주죠, 식상을.